기자들이 전하는 업계의 은밀한 이야기 오프 더 레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부 이윤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전 세계적인 가전업체들의 일종의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파라는 가전 전시회죠.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고요? 네, 독일에서 열리는 이파가 이번 현지 시간 5일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이파는 매년 하반기에 열리는데요. 올해 이파에선 전 세계 40여 개국 1,500여 개의 업체들이 참가해 신기술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야, 1,500여 국이나 업체가. 네. 매년 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와 함께 양대 가전 전시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라스베가스 열리는 CES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 이파는 작년에 우연하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방송연합회에서 저희 기자 연수를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를 갔었거든요. 그때 때마침 이 이파랑 이 기간이 겹쳐가지고 이 이파 전시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각종 그 신기술이란 기술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모에도 놀랐고 그 기술에도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올해 2014 이파에서도 만만치 않은 기술들이 선보일 것 같은데 아마 업체들이 또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소개될 예정인가요? 네, 올해 이파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사물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그리고 UHD TV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모든 사물을 인터넷과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제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들이 연결돼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제어하고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요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앞다퉈 선보이고 있는 스마트홈 기술일 텐데요. 최신 스마트홈 기술의 특징은 그동안은 사용자가 기기를 제어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기기가 사용자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알아서 추적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위치 기반 서비스로 미리 사용자가 집에 가까이 온 것을 감지하고 에어컨이나 TV 등이 작동되는 형식입니다. 네. 준비된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에어컨이 거실의 모습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보내줍니다. 외부에서도 실시간으로 집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켜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가전제품을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홈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파에서 안전 서비스, 위치 인식, 음성 제어 등 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홈 기술을 선보입니다. 외출 중에 집안 현관문이 열리면 스마트폰으로 경보를 보내는 무인경비 시스템에서부터 집에 가까워지면 미리 조명이나 에어컨을 켜주는 위치인식 서비스 등 다양한 신기술들이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그 스마트홈 시장에서는 고객들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에서는 기존 기기별 제어 중심의 서비스에서 고객을 알아보고 고객을 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CES에서 선보였던 스마트홈 서비스 홈챗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뉴 홈챗은 명령어를 세분화시켜 덥다, 춥다 등의 감성적 언어에 대해서도 가전제품들이 스스로 반응해 작동하는 수준까지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하이얼과 샤오미, 일본 파나소닉과 독일 지멘스 등도 스마트홈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들과의 기술력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 야, 진짜 리포트를 보니까 대단한 기술이네요. 앞으로 그냥 청소할 필요도 없겠어요. 로봇가 다 하고 내가 집에 가려고 하면 에어컨이 다 켜져 있고 조명 켜져 있고 좋은데 요즘 이런 사물 인터넷이 가전제품 말고도 또 적용되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전제품 외에도 각 IT 업체들이 사물인터넷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SK텔레콤과 KT는 농업과 어업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그 SK텔레콤이 직접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장어 양식장을 가봤는데요. 장어 양식장이요? 네, 예민한 네. 그 장어를 키우기 위해서 수온과 수질, 산소량 등을 측정해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전달해 주더라고요. 네. 이 밖에도 원격으로 농장의 식물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 무인 비행기인 드론 등도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좋은 예입니다. 올해 이파에서도 스마트홈과 더불어 사물인터넷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 SK텔레콤이 이 장어 양식장을 운영을 합니까? 시범 운영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참 대단하네요. 이 스마트 사물 인터넷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정말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이 사물 인터넷 말고도 지금 사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건 모바일 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그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 업체들이 저가로 밀어붙이고 애플은 또 고가에서 좀 점유율을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뭐 타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이번 가장 좀 제 생각에는 그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것들이 모바일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제품들이 출시가 될 예정인가요? 네. 이번 이파 전시회는 가전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기기들의 전쟁이다 할 정도로 치열한 신제품들이 나올 예정인데요. 삼성은 이파 개막 전인 현지 시간 3일 단독으로 삼성 언팩 2014 에피소드 2 행사를 진행하고 갤럭시 노트 4를 선보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매년 이파 전에 이렇게 단독으로 언팩 행사를 열고 신제품을 선보여 왔는데요. 이번 언팩은 이례적으로 독일 베를린과 미국 뉴욕, 중국 베이징 등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네. 그동안 좀 얘기가 많았던 게 그 신종균 삼성전자 IM 부분 사장이 어디에서 행사를 진행할지도 관심사였는데요. 이번에 신 사장은 세 곳 어디에도 참석하지 않고 서울에서 언팩 행사를 총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하이엔드 스마트폰이 더 이상 나올 기술이 없다라고 관측되는 가운데 갤럭시 노트4에 어떤 기능이 탑재됐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단 갤럭시 노트4는 일반 HD보다 화질이 4배 좋은 QH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1600만 화소의 카메라, 크기는 전작인 갤럭시 노트3와 같은 5.7인치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퀄컴 스냅드래곤 805 쿼드코어 칩과 자사 엑시노스 5433 오타코어 APU 칩을 각각 두 모델에 나눠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도 오는 9일 화면이 커진 아이폰 6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네. 아이폰 6는 4.7인치와 5.5인치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화면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큰 화면을 갖춘 스마트폰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LG전자도 패블릿인 G3 스타일러스를 공개하면서 G3 열풍을 이어가고요.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또 중국 업체들이죠. 샤오미, 레노버, 화웨이 등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업체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샤오미는 지난 2분기에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앞지르고 1위를 할 만큼 무서운 성장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전략 스마트폰을 출시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샤오미가 어떤 제품들을 선보일지 정말 궁금해요. 그 샤오미 제품이 싸면서도 이게 기능은 다 들어가 있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샤오미가 대체 2014년 이파에 어떤 파격을 선보일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자는 어때요? 저도 샤오미가 어떤 스마트폰을 출시할지 좀 관심이 가는데요. 그동안 짝퉁 애플이라고 불리면서 네.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 보면 스마트폰 기술이 거의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이 향상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눈여겨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샤오미 말고도 이제 애플이 좀 이제 크기를 키워가지고 뭐 제품을 선보인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관심이 가고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제 신종균 이 사장이 그냥 서울에서 행사를 네. 진행을 한다는 게 참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지 않나 이런 걸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현지에서는 이돈주 무선사업부 사장이 네. 우선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지 사장이요? 네. 네. 현지 사장이 아니라 저희 무선사업부 사장이고요. 신종균 사장은 무선사업부 대표인데 그렇군요. 현지에서 서울에서 총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스마트폰만큼이나 요즘 굉장히 또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 스마트워치예요. 예, 뭐 손목시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떠한 경쟁들 벌어질까요? 네, 손목 위의 전쟁이라고 할 네네. 정도로 스마트워치가 요즘 앞다퉈 경쟁사들이 경쟁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디자인과 성능을 대폭 개선한 스마트 손목시계가 대거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삼성은 3일 열리는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노트 4와 함께 기어 S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기어 S는 스마트폰과 거리가 멀어져도 네. 3G와 와이파이로 메시지와 SNS 수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메시지뿐 아니라 전화의 송수신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LG도 동그란 지워치 R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디자인이 그동안 사각형에 머물렀던 스마트 시계에서 벗어나 동그란 디자인을 탑재한 것이 장점입니다. 스마트 시계 최초로 올레드 화면을 탑재했고 1m 수심에서 30분까지 견딜 수 있는 방수 기능을 갖췄습니다. 네. 애플도 이번 달 9일 아이폰 6와 함께 아이워치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건강관리 플랫폼인 헬스킷과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홈킷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뭐 손목의 전쟁이다. 뭐 굉장히 업체들에서 승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요즘 시계 차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윤아 기자는 찼네요, 보니까. 아마 멋으로 찬 것 같은데 사실 요즘 다 핸드폰으로 시계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얼마나 팔릴까, 가격 대비 경쟁력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한번 보면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전 제품 하면은 TV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마 스마트 TV, 뭐 고화질, 뭐 이런 각 경쟁들 서로 이제 뭐 뽐내기 대회식으로 보여줄 것 같은데 한번 어떤 제품들 나오는지 키워드 한번 짚어주시죠. 네. TV 시장의 키워드는 당연히 대화면 그리고 고화질입니다. 이번 이파에서도 CES에 이어서 UHD TV 열풍이 대단할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UHD TV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라인업을 준비 중입니다. UHD TV는 기존 FHD보다 화질이 4배가량 선명한데요. 삼성전자는 평면과 곡면 등 자유자재로 TV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105인치 가변형 TV를 선보입니다.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볼 때는 평면으로 시청하다가 몰입감을 필요로 하는 영화를 볼 때는 곡면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LG전자는 UHD TV에 OLED를 입힌 UHD OLED TV로 반격할 예정인데요. UHD OLED TV는 3,300만 개의 화소가 스스로 빛을 내 더욱더 뚜렷하고 또렷한 화질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리포트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였던 울트라 올레드 TV. LG전자는 내일 1,200만 원대의 65인치 울트라 올레드 TV를 국내에 출시합니다. 올레드 TV의 가장 큰 장점은 생생한 화질. 기존 FHD에 비해 화질은 4배가량 좋고 3,300만 개의 화소가 스스로 빛을 발해 색 재현력도 좋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색감에 왜곡이 없고 잔상 없는 영상을 재현하며 세계적인 음향 전문 회사인 하만카돈과 제휴해 균형 잡힌 음질까지 제공합니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남미와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 올레드 TV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시장 공략에 힘써왔습니다. LG 울트라 올레드 TV는 그 디스플레이의 기술의 총집약체입니다. 이를 통해서 TV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삼성전자도 이번 이파에서 105인치의 최대 화면을 갖춘 벤더블 TV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벤더블 TV는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땐 평면으로 시청하고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을 볼 때는 곡면으로 볼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화면의 곡률이 조정되는 맞춤형 TV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프리미엄부터 보급형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UHD TV 라인업으로 차세대 TV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와 최대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차세대 TV 시장 공략에 나선 LG전자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분기 전 세계 UHD TV 시장의 43.3%를 점유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레드로 반격에 나선 LG전자의 추격전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는 참가 업체 중에 최대 규모의 단독관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네, 우선 삼성전자가 참가 업체 중에 최대 규모인 2,600평가량의 시티큐브 베를린에 단독으로 제품을 전시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위상이 좀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축구장이 약 2,200평인 것을 네. 감안하면 축구장보다도 더 큰 와. 크기라고 합니다. 네. 시티큐브 베를린에서 그 삼성전자에서 소비자 가전 쪽을 맡고 있는 윤부근 사장이 기조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내세울 키워드가 굉장히 뭐 좀 특이하다고 들었는데 코발트라고요?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내세운 그 전시 키워드는요, 콜라보레이션, 가상현실, 그리고 아트의 합성어인 코발트라고 합니다. 네. 특히 세계적인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와 일러스트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감성적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동안 삼성전자는 협업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 유명 셰프들을 초청해서 셰프 더 컬렉션이라는 제품을 통해 뭐 오븐이나 냉장고, 가스레인지에 셰프의 뭐 정신과 장인 정신을 깃들여서 만드는 제품을 선보였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어떤 협업의 결과물이 나올지 좀 주목됩니다. 또 가상현실을 통해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센터 스테이지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그 85인치 초고화질 UHD TV로 보여주고 간단하게 터치만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어떤 신기술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윤아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